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중교통 러시아어 혼잡 문제 해결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입니다. 저는 천문우주학과 김현수, 사회학과 홍채환, 기계공학과 김원준, 건설환경공학과 주진서입니다. 네, 저희는 과학기술과 사회라는 수업을 수강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팀입니다. 저희 수업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사회가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또 해결되는 과정을 이제 배우면서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평소에 출퇴근길 또 등굣길에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데에서 질문을 가지고 이 문제가 왜 발생할까? 또 왜 해결되지 못할까? 라는 의문을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전공을 통해 이런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혼잡 문제가 왜 발생할지에 대해서 저희는 다양한 문헌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기존의 교통자원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증대시키는데 한계가 있는데 반해 수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에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이 이제 이 혼잡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공급을 늘리는 방향, 또 수요를 줄이는 방향,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솔루션을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의 교통자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늘릴 수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새로 나온 신교통수단 등으로 수단 분담률을 분할하는 방향으로 이제 솔루션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뭐 교수님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보았을 때 동일한 비용 투자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수요라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이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출퇴근 시간대에 인구가 몰리는 것이나 이러한 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연 근무제나 또 스마트 워크센터 같은 새로운 사회적인 이제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은 어느 한쪽의 솔루션만으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양한 원인들이 모여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여러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우리 사회 문제를 좀 충격 없이 완화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특히 전공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쓰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회의감이 들었을 때 이런 전공 수업 내용을 좀 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로 구성을 해서 제출을 한다면 나의 진로를 생각해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영상 공모전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팀원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고 재미있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부담 가지지 말고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문사회 계열인데 공대 교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다른 학과의 분들이랑 같이 교류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공 공부만 하다 보면은 자기 학문에 좀 매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폭넓은 시야를 갖추고 가학문적인 연계를 추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공모전으로서 여러 인맥을 한번 확장시켜보고 학문적인 견해도 좀 넓혀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께 꼭 공모전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업을 통해서 좀 결과물들 내신 것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열심히 좀 수업을 했는데 좀 아까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출하셔서 또 열심히 하시고 상급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혁신 영상 공모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서 러시아어의 대중교통의 혼잡도 문제 해결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홍채환, 김연수, 주진서, 김원준, 호중시입니다. 먼저 러시아어의 대중교통 혼잡도 문제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후 공급 측면에서의 솔루션과 수요 측면에서의 솔루션을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저희가 고안한 솔루션을 시행할 경우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가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혼잡은 우리 모두에게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은 단순히 앉을 자리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당장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과포화 상태입니다.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에서 혼잡도에 대한 만족도는 7점 만점에 3.57점으로 6개 문항 중 최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개선 요구사항 조사에서도 배차 시간 간격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압도적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워 혼잡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혼잡도 문제 해결에 사람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 집단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인 정부는 대중교통 관련 정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들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국세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일반 기업을 포함해서 기존 운수업체와 신플랫폼을 모두 포괄하는 기업이 두 번째 집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나 소비자로 간주할 수 있는 시민 개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집단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 인식을 바탕으로 저희의 솔루션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공급 수요의 양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특정 시간에만 버스의 대수를 늘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버스가 잠시 사라져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은 일과 시간 내내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나 수요는 출퇴근 시간에 몰리게 되죠. 여기 수요가 공급 위로 넘치는 부분이 대중교통의 과포화, 즉 러시아워의 혼잡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조금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공급의 양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의 대수를 늘리는 해결 방안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는 운수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져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교통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요 그래프를 평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수요의 차이를 크지 않게 만들어서 혼잡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첫 번째로는 한정된 공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몰려있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 방면에서 해결 방안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급 측면의 솔루션을 구축하기 전 공급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용자의 초점을 맞춘 경로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용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S의 도입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는 교통체계의 이동성, 안전성, 편의성을 높이는 교통 시스템입니다. ITS의 적용을 수월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하게 한 서울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서울은 시민 개인의 정보 이용 현황이 높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 1위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적용과 이용이 빠릅니다. 다음 조건은 모빌리티 기술이 발전하면서 교통 구성 요소의 역할이 변화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지금 시점이 ITS의 도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임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20년에 서울형 ITS가 수립되었습니다. 서울형 ITS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적용을 기반으로 하여 스마트, 안전, 서비스, 환경을 비전으로 하는 지능형 교통체계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전략의 경우 이미 도로가 갖춰지고 교통 혼잡도가 높은 서울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비용 투자가 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 평가 결과에서도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전략 중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이 모두 높은 플랫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에는 승차 공유, 수요 대응형 교통수단, 주차장 안내 예약, 마스 등이 있는데 그중 저희가 주제로 잡은 러시아어의 대중교통 혼잡도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것은 마스라고 생각하여 마스의 도입으로 구체화해 보았습니다. 마스는 Mobility as a Service의 약자로 모든 운송수단을 통합하여 예약, 요금 결제까지 가능하게 하는 편리성을 극대화한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마스의 목표가 교통자원의 효율적인 공급임에 주목하여 기존의 관광의 편의를 위해 구축된 이 인프라가 러시아어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형 마스 정책을 러시아어에 타겟팅한 적용으로 공급 측면의 솔루션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스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적용하게 된다면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낮추고 불필요한 대중교통의 사용을 줄여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받아보았는데요. 마스 같은 경우 실제로 도입 예정이었기에 이를 담당하고 계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박태현 주무관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담당자님께서는 실제로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극초반이라고 하셨고 민간과 정부의 합작이 필요한 사안이라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재원 부담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마스의 실제 도입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길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도시공학과에서 건설관리를 전공하고 계신 손봉수 교수님께도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신교통수단이 한국의 날씨, 정서, 도로 상황에 부적합하다며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더불어 공급을 늘리는 것은 경제성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니 실제로 적용이 힘들 것이라며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에 더욱 집중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수요의 분산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입니다. 러시아어 문제의 본질은 수요의 집중입니다. 수요의 집중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주거구역과 상업구역으로 나누어진 도시구조를, 두 번째로는 획일화된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 특정 시간대에 특정 노선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근무 유연제에 집중하여 솔루션을 고안하였습니다. 근무 유연제는 다음 표에서 보여지듯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저희는 근무 유연제를 근무일, 근무 장소,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하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무 유연제가 러시아어의 대중교통 혼잡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영화 모던 타임즈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오른쪽 사진은 모던 타임즈의 첫 장면인데요. 도축장에 끌려가는 양떼에 일터로 향하는 노동자가 오버랩되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터와 가정이 분리된 것은 자본주의의 등장 이후부터인데요. 집에서 농사만 짓다가 집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장단지 혹은 업무직으로 출근이라는 것을 하면서
출퇴근이라는 개념도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어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고착화된 분리를 조금은 완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그리고 근무유연제는 러시아화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일, 가정 양립에도 도움이 되기에 이를 적극 활용하고 기업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무유연제 시행 시 우려되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려할 문제는 크게 가정이라는 사적 차원과 일터라는 공적 차원에서의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이중노동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듯한 착시가 발생하여 집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타 가족 구성원들보다 더 많은 가사노동을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 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택근무 및 근무유연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나타났고, 노인이든 아동이든 간에 돌봄 의무가 있는 재택근무 노동자가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의 지원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판단 미스로 지원을 더 줄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택근무와 근무유연제 시행 시 정부가 가정 내 돌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속단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이 따로 필요하다는 점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에서 업무 공간과 휴식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불편하고 피로감을 호소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분명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적 차원에서도 솔루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및 근무유연제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 기업의 보수적인 조직 분위기와 그에 따른 반발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원 관리와 소통 문제 때문에 기업이 재택근무와 근무유연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노동 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의 의식 개선 차원을 넘어서 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인식 개선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재택근무 시행 시 돌봄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로 사사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가족이 직접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로 지나치게 가족화되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 내 독립된 업무 공간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거점 사무실, 즉 스마트 워크스페이스를 그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워크스페이스는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메인 일터와 주거지구, 그 중간쯤에 사무실 같은 업무 공간을 따로 확충해 놓은 것인데요.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기업 차원에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센터가 일단 한 번이라도 이용 경험이 있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데에 비해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의 김진영 지방시설 사무관님을 인터뷰해 본 결과 현재는 몇몇 혁신도시나 서울 내에서는 역세권에서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업지구 인프라 편중에 따른 러시아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공적 차원에서의 해결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근무유연제라는 솔루션에 대해 기업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설득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 근무유연제가 성과 저하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코로나 시국의 비대면 재택근무 경험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구직자들은 좋은 회사의 기준으로서 근무유연제 유무를 면밀하게 따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 또한 이를 인식하여 좋은 인력을 더 많이 뽑기 위해, 즉 인력 리프팅을 위해 근무유연제를 일종의 인센티브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고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근무유연제가 가능한 포지션과 그렇지 않은 포지션의 전형을 따로 뽑을 정도로 구인 시 근무유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업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에 관해 다방면으로 분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한준 교수님께서는 근무유연제를 시행하는 선도적 사례로 SK 기업을 분석해 볼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SK 사례 분석과 더불어 한국에서의 확대 시행 가능성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SK의 경우 근무 시간 유연제인 Design Your Work and Time과 근무 공간 유연제, 즉 집 근처 거점형 사무실인 Work from Anywhere를 모두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플을 연동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획기적인 시도인데 업무 효율성도 같이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비제조업 기업들만 이것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 현재 상황에서는 감당한 만큼 충분한 자본이 있는 대기업만 시행 중이라는 점,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제도라는 점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한계일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센티브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감스를 해주는 등 여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의 솔루션이 더욱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솔루션의 기대 효과를 제안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공급 측면의 솔루션은 첫째로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낮추고 둘째로 운영자 중심의 경로를 사용자 중심의 경로로 전환함으로써 대중교통 혼잡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의 솔루션인 근무유연제는 50% 이상 확대 시 최고 통행량을 30% 이상 감소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수요의 효율적인 분산으로 혼잡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추가로 재택근무나 스마트 워크센터 등의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문제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러시아워 문제의 공급 및 수요 차원의 해결책들을 새롭게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학계열과 사회계열 등 서로 상이한 전공의 조원들이 모여 다원화된 문제 분석을 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팀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차원의 크로스 체킹식 검토가 병행된다는 전제하에 저희의 솔루션들이 인공지능, 업무 자동화, 데이터 처리 기술 등과 융합되면 그 확장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